붉은 커튼 뒤에서 오후 2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남편이 회사로 떠나고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 있는 이 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거실의 붉은 벨벳 커튼이 햇살을 가려주는 이 순간, 나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진다. 25에 결혼해서 15년. 40이 된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아름답다. 필라테스와 요가, 피부 관리실을 오가며 가꾼 몸. 하지만 이 몸을 진정으로 욕망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새로 산 폰이라는 것을. 지금 갈게.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난 6개월간 나눈 모든 미러가 담겨 있다. 나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원피스를 꺼낸다. 남편이 사준 것이 아닌 내가 현금으로 몰래 산 것.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한다. 1523호.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문이 열리고 그가 나를 맞이한다. 박준서. 남편 회사의 전무. 남편보다 5살 어리고 훨씬 더 위험한 남자.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싼다. 낮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밤의 어둠이 아닌 대낮의 밝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한다. 더 짜릿하고, 더 위험하고, 더 달콤한 금기. 오늘 회사에서 내 남편을 봤어. 그가 내 귀에 속삭인다. 나는 그의 입술을 막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다. 단지 욕망하는 한 여자일 뿐. 2시간이 지났다. 나는 다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한다. 립스틱을 다시 바른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쓴다. 다음 주 화요일? 그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화요일 오후 2시. 언제나 그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불륜을 다룬 뉴스가 흘러나온다. 유명 정치인의 스캔들. 나는 채널을 돌린다. 그들이 바보인 것은 들킨 것이지 한 것이 아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의 고요가 나를 맞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연아, 있니?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전에. 근데 너 어디 갔다 왔니? 차가 없길래. 아, 백화점에 잠깐.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훑어본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아 등골이 서늘해진다. 백화점, 손에 든 것도 없는데. 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 어느새 나는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 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는다. 나도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 서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불안이 온몸을 감싼다. 내 남편 말이야.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대. 안도의 한숨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박준서 전무 알지? 그 사람이 내 남편 자리를 노리고 있대. 조심해야 해. 그 집 부인도 만나지 마. 악착 같은 여자거든. 박준서의 부인.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존재. 그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다. 어머니, 전 그분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 그게 잘하는 거야. 그 여자 임신했다던데. 벌써 5달째래. 순간 손에 든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임신 5달. 우리가 관계를 시작한 지 6개월. 그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서도 나를 만났단 말인가. 어머니, 저 좀 피곤해서. 그래, 나도 가봐야지. 저녁 잘 챙겨 먹고. 시어머니가 떠나고 나는 소파에 무너져 내린다. 배신감인가, 질투인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을 모르겠다. 나도 남편이 있는데 왜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누른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내가 뭐라고 따질 자격이 있는가. 저녁 시간이 되고 남편이 돌아온다. 피곤해 보인다. 저녁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남편은 바로 서재로 들어간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와인을 마신다. 붉은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11시, 남편은 이미 잠들었다. 나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간다.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사랑해. 사랑. 그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썼다. 아내가 임신한 남자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다. 나는 웃음이 나온다. 비웃음인지 자조인지 모를 웃음. 답장을 쓴다. 지운다. 다시 쓴다. 그리고 또 지운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나는 짧은 답장을 보낸다. 당신 아내가 임신했다면서. 기다림의 시간. 1분, 2분, 3분. 그리고 답장이 온다.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뭘 얘기한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안다. 결국 다시 그를 만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출근한다. 아이들도 학교에 간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10시 그에게서 전화가 온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오피스텔. 아니, 다른 곳. 내가 주소 보낼게. 주소를 받고 나는 차를 몬다. 도착한 곳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 평일 오전이라 한산하다.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뭘? 아내와 여전히 잠자리를 한다는 걸. 아니면 아이를 가졌다는 걸. 내 목소리가 날카롭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다. 우리가 시작할 때 서로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억울한가? 그래도 임신은 계획에 없었어.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가 가슴을 찌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도 실수인가? 서연아, 난 너를 사랑해. 아내도 사랑해. 그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사랑.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아내는 의무고 책임이고 나는 열정이고 욕망이라는 것. 그럼 난 뭐야? 당신한테 난 뭐냐고. 너는 내 숨통이야. 너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진부한 대사.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하다. 아니, 진실한 척하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 그만 만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도 놀란다. 서연아, 아내가 임신했잖아. 이제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잡는다. 나는 뿌리친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처음부터 미친 짓이었어. 나는 일어선다. 그가 내 팔을 잡는다. 다음 주 화요일 기다릴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온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눈물이 난다. 서러워서인지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그가 그리워서인지 모르겠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 보낸 사람이 없다.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나의 뒷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다.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누군가 알고 있다. 우리의 비밀을. 다시 상자를 보니 종이 한 장이 더 있다. 조심하세요. 다음엔 남편에게 갑니다. 협박 2장. 하지만 서명이 없다. 누구인가? 그의 아내인가? 아니면 핸드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갈게.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설마 벌써 알게 된 건가? 나는 사진을 라이터로 태운다. 제가 되어 사라지는 증거. 하지만 보낸 사람에게는 원본이 있을 것이다. 오후 6시 남편이 들어온다. 평소보다 2시간 빠르다. 표정이 심각하다. 앉아봐. 거실 소파에 마주 앉는다. 남편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아. 무슨 박준서 전무 말이야. 그 사람이 유부녀랑 바람 피운대. 심장이 쿵쿵 뛴다. 하지만 침착해야 한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산대.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 같은 단지. 그래서 그가 이 동네의 오피스텔을 잡은 건가? 그래서 조심해. 스캔들에 휘말리면 나한테도 영향이 있어. 남편은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알았어. 조심할게.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한다. 칼로 야채를 써는데 손이 떨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보며 생각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평범한 주부였던 내가 어쩌다 불륜녀가 되었을까? 처음은 우연이었다. 남편 회사 행사에서 그를 만났다. 그의 아내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 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서입니다. 첫 만남부터 그의 눈빛이 달랐다. 나를 보는 그 강렬한 시선.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열정.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혼자 운전하고 가세요? 네, 남편은 회식이 있대요. 저도 혼자인데 차 한잔 하실래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따라갔다. 호텔 바에서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 책, 영화, 음악. 남편과는 나눈 적 없는 깊은 대화. 또 뵙고 싶네요. 헤어지며 그가 한 말. 나도 그러고 싶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점심을 먹자는 그의 제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빼지 않았다. 네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다. 오피스텔 1523호. 우리만의 비밀 공간. 후회하지 않아?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너를 원해.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6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린다. 그다. 잠 안 와? 너도 보고 싶어. 정말 끝인 거야?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줘.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언제? 내일 오후 2시. 또 그 시간이다. 민낯의 시간.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눈을 감는다. 마지막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 같은 사이에. 다음 날 나는 검은 원피스 대신 흰 블라우스를 입는다. 마지막이니까 처음처럼. 오피스텔 1523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린다. 문이 열리고 그가 있다. 왔어. 응. 어색한 침묵. 6개월 동안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탐했는데 오늘은 다르다. 앉아.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는다. 정말 끝이야? 그래야지. 너도 아빠가 될 거고. 너는 계속 엄마고 아내야? 그게 내 선택이었잖아. 후회 안 해. 매일 해. 하지만 돌이킬 순 없어. 그가 나를 끌어안는다. 그의 품이 따뜻하다. 눈물이 난다. 울지 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눈다. 민낯의 햇살 아래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간절하게. 2시간 후 나는 오피스텔을 나온다.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서.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고 말았어. 진부한 가사. 하지만 지금 내 심정과 똑같다. 집에 도착하니 또 택배가 와 있다. 이번엔 더 큰 상자. 열어보니 USB가 들어있다. 그리고 메모. 마지막 기회입니다. 500만 원. 계좌번호는 USB 안에. 협박이 돈으로 구체화됐다. USB를 컴퓨터에 꽂는다. 동영상이 있다. 오피스텔 복도의 CCTV 영상. 나와 그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 500만 원. 비밀을 지키기엔 적은 돈이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것이다. 나는 결심한다. 돈을 주지 않기로.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을 찾아간다. 역으로 찾아주세요. 누가 저를 협박하는지. 비용이 꽤 듭니다만 상관없어요. 탐정은 일주일을 달라고 한다. 그 일주일이 지옥 같다. 매일 협박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동시에 오지 않기를 바라며. 화요일 오후 2시.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시간. 나는 집에 있다. 핸드폰을 보며 기다린다. 그의 연락을. 하지만 오지 않는다. 정말 끝인 것이다. 목요일 탐정에게서 연락이 온다.
찾았습니다. 의외의 인물이네요. 누구예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탐정 사무실. 그가 사진을 보여준다. 내가 아는 얼굴이다. 이 여자가 네, 박준서 전무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그녀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어떻게 안 거죠? 남편을 의심해서 미행을 시켰대요. 그리고 당신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왜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저를? 복수죠. 당신도 고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면 협박으로. 아니요. 제가 직접 만날게요. 탐정이 놀란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 나온다. 그리고 전화를 건다. 저예요. 김서연. 잠시 침묵. 알아요. 뭐 하시려고? 만나요. 둘이서.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장소는 내가 정할게요. 또 오후 2시. 운명의 시간. 다음 날 그녀가 정한 장소는 의외로 놀이터였다.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곳. 그녀는 임신복을 입고 있다. 배가 제법 나왔다. 왜 여기로 정했어요? 여기가 내 아이가 놀 곳이거든요. 당신 때문에 아빠 없이 자랄지도 모르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당신이 뭔지 알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알아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그 인간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당신도 남편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혔다고. 그래서 내 남편을? 그녀가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이 쳐다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해요? 내 인생은, 내 아이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끝낸다고 들었어요. 네.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약속해요. 그녀가 한참을 나를 본다. 당신 남편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한 일의 대가라면. 그녀가 쓴웃음을 짓는다. 당신도 나름 각오는 있네요. 죄송해요. 정말로. 가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나는 일어선다. 뒤돌아 걸어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있잖아요. 돌아본다. 그 인간,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모두 착각이었을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일찍 와 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남편이 나를 안아준다. 이 평범한 일상. 내가 잃을 뻔한 것들. 사랑해. 남편의 고백에 나는 울음이 터진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나는 결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음 날 오후 2시
그 시간이 되자 가슴이 아프다. 그를 그리워하는 나를 인정하기 싫지만 몸은 정직하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짙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글을 본다. 박준서 전무 대표이사 승진. 남편의 얼굴이 어둡다. 결국 그 자식이 이겼네. 남편의 한마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온다. 오랜만에 연락. 축하해줘서 고마워. 축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깨닫는다. 그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핸드폰을 끄지도 못한다. 새벽 또 문자가 온다. 보고 싶어. 두 글자. 하지만 그 무게가 천근 같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린다. 하지만 다시 집어든다. 그리고 답장을 쓴다. 나도 보내지 않는다. 지운다. 하지만 마음속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도 보고 싶다고. 미치도록. 깨진 거울.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숨이 막힌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 대신 필라테스 학원에 간다.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인다. 그를 잊기 위해.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떠오른다. 오늘은 남편의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다. 비록 박준서에게 밀렸지만 상무로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핸드폰이 울린다. 남편이다. 여보, 나 안 됐어. 뭐라고? 상무 자리도 박준서 그 새끼가 자기 사람 앉혔어. 나는 평직원이야, 평직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울음. 집에 올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서 있다. 박준서가 남편의 자리마저 빼앗아 갔다. 그가 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파괴하고 있다.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15년을 바쳤는데 15년을. 남편이 소파에 무너진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는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것을. 내가 박준서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 가정을 노리지 않았다면, 다음 날 나는 결심한다. 그를 직접 만나기로. 남편 일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기로. 회사로 전화를 건다. 박준서 대표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시죠? 김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연아, 만나요. 언제? 오늘 오후 2시. 익숙한 장소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옷장을 연다. 검은 원피스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엔 꺼내지 않는다. 대신 베이지색 정장을 입는다. 이건 전쟁이니까. 오피스텔 1523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리지 않는다. 문이 열리고 그가 있다. 정말 왔네. 당신이 내 남편한테 뭘 한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진해서 밀어내고 자리까지 빼앗았잖아요. 그건 회사 일이야. 당신이랑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내 남편이라고요. 그가 웃는다. 차갑게. 이제 와서 남편 타령이야? 날 만날 땐 안 그랬잖아. 그 말에 할 말을 잃는다. 서연아, 너도 알잖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감정이 개입될 순 없어. 그럼 우리도 비즈니스였어요? 그가 나를 끌어당긴다. 아니, 우린 사랑이었지. 아직도 그래. 나는 그를 밀어낸다.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상대를 파괴하지 않아요. 넌 날 파괴했잖아. 내 평온한 일상을. 그가 비웃는다. 평온, 그게 평온이었어. 죽은 것처럼 사는 게. 당신이 뭘 안다고.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사실이니까. 가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연아,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다시 시작할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 달 후에 딸이 태어나. 이름은 서아야. 서연의 서, 아름다우라. 심장이 멈춘다. 딸 이름에 내 이름을 넣었다고? 돌아본다. 그가 슬프게 웃고 있다. 너를 잊을 수 없어서. 미친놈.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래. 너 때문에 미쳤어. 나는 뛰어서 오피스텔을 나온다. 숨이 막힌다. 그의 집착이 두렵다.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떨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온다. 서연아, 지금 좀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지금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간다. 거실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하다. 앉아라. 네. 너 솔직히 말해봐. 박준서랑 무슨 사이니? 온몸이 얼어붙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수근거려. 너희 둘이 뭔가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나를 꿰뚫는다. 내가 날 낳은 줄 알아.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 나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쉰다. 서연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저는 너희 아버지도 그랬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고개를 든다. 남편 아버지, 즉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 바람 피웠지. 나도 알았어. 하지만 참았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내 인생을 살 걸 그랬어. 시어머니의 눈에 후회가 어린다. 하지만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한다. 시어머니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도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가? 밤, 남편과 마주 앉는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나도. 남편이 먼저 입을 연다. 나 사직서 냈어. 뭐라고?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어. 박준서 그 자식 얼굴 보기 싫어. 사직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어. 남편의 결연한 얼굴. 나는 내 말을 꺼낼 수 없다.
고맙다는 말밖에.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진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된다. 나는 파트타임 일을 알아본다. 하지만 15년 동안 경력 단절 여성을 뽑아주는 곳은 없다. 절망감이 밀려온다. 그때 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어려우면 도와줄게. 나를 감시하고 있었나?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는 거지? 분노가 치민다. 전화를 건다.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야. 필요 없어요. 꺼져요. 내 인생에서. 서연아, 화내지 마. 당신이 우리 인생을 망쳐놓고 나도 힘들어. 딸이 태어났는데 내 생각만 나. 그만해요. 진짜 그만해요.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핸드폰은 계속 울린다. 받지 않는다. 다음 날 집 앞에 그가 서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 보면 어떡하려고. 만나줘. 제발. 싫어요. 가요. 손만 잡게 해줘. 딱 5분만. 그의 눈빛이 간절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근처 공원으로 간다. 벤치에 앉아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이 떨린다. 서연아, 나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으면 살아요. 거짓말. 내 눈이 말하고 있어. 나도 보고 싶다고. 나는 손을 뺀다. 설령 보고 싶어도 우린 끝이에요. 왜 우리가 불행해야 해? 당신 부인은요? 딸은요? 내 남편은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안 돼요. 우린 어른이에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나를 끌어안는다. 사람들이 보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 놔요. 안 놔. 진짜 놔요. 소리를 지르자 그가 나를 놓는다. 미안.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일어나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는다. 여보, 사실은 남편이 나를 본다. 나 박준서랑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알아. 뭐려? 다 알아. 처음부터 심장이 멈춘다. 언제부터? 석 달 전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남편이 쓰게 웃는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다면 내가 다른 남자를 찾지 않았을 텐데. 그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남편이 나를 안아준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남편의 따뜻한 품.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변했다. 남편은 더 많이 대화하려 노력했고, 나는 더 솔직해지려 애썼다. 새 직장도 구했다. 연봉은 낮지만 남편은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그녀를 만났다. 박준서의 아내.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아내는 아기가 자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다가온다. 잘 지내세요?
네. 당신은요? 그녀가 유모차를 가리킨다. 보다시피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그녀가 나를 빤히 본다. 그 사람 아직도 연락해요? 아니요. 끝났어요. 진짜요? 네. 그녀가 한숨을 쉰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 네. 그 사람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요. 심장이 내려앉는다. 새로운 여자. 이번엔 비서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녀가 쓸쓸히 웃는다. 당신은 남편분이랑 잘 사세요. 그게 당신한테는 행복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유모차를 밀고 간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도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저녁 남편에게 말한다. 오늘 박준서 부인 만났어요. 그래? 뭐라던데? 이혼한대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바람둥이거든. 당신은 그런 거 안 해요? 남편이 나를 본다. 안 해. 이제는 절대 안 해.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는 손을 맞잡는다.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오후 2시를 평온하게 맞이한다.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가끔 그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다. 그냥 지나간 인연. 실수였지만 배움이기도 했던. 어느 날 뉴스에서 그를 본다. 박준서 횡령 혐의로 구속. 남편이 TV를 보며 말한다. 인과응보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에게 연민을 느낀다. 동시에 안도감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나는 검은 원피스를 꺼낸다. 오랜만에 보는 그 옷. 쓰레기 봉투에 넣는다. 버리는 것. 과거를. 아침 남편과 함께 조깅을 나간다. 새로운 일상. 오후 2시는 이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 어느 날 남편이 묻는다. 후회해. 뭐려? 나랑 결혼한 거.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남편이 웃는다. 나도 후회 안 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오후의 햇살 아래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진짜 숨 쉬는 것이다. 진짜 사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쓴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 오늘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붉은 커튼 뒤에 숨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김서연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을 깨달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다. 그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끝. 우리는 모두 붉은 커튼 뒤에 숨어 살고 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커튼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햇살 아래 서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